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관이죠. 위장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와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외과죠. 그 두 가지 파트가 약간 겹쳐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어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소화기 내과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시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위장관 외과의 얘기까지 넣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변비의 주 원인으로 나오는 세 가지랑 그다음에 설사의 주 원인으로 나오는 세 가지, 물론 IBS는 변비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설사의 메인으로 나오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위장관 출혈, 특히 약간 동맥성에 가까운 위장관 출혈과 마지막으로 정맥류 출혈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딱 봐도 변비로 내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안 되고, 변이 딱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서행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의 운동성 감소죠. 네, 대장의 운동성 감소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장 무력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서행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서행성 변비지만 우리가 출제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은 대장 무력증을 기본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반적 기능 이상은 쉽게 말해서 배변을 하려면은 배변 시 골반 저근이라고 그러죠. 골반 이제 저근이나 아니면은 항문 괄약근에 이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대장은 일을 다 했어. 그래서 대변을 항문 근처까지 다 내보냈단 말이죠. 항문 근처까지 대변을 모아놨어. 얘는 이제 대변을 항문까지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약간 장이 이렇게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이렇게 직장으로 있다고 구분을 했을 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변이 요렇게 거기에 이렇게 퍼져 있겠죠? 요렇게 퍼지면서 내려오는 모양이고, 골반적 기능 이상은 여기 대장의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잘 보냈단 말이죠. 대변을 촥 보냈는데 마지막에 촥 내뿜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여기에 이제 대변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제 대변 요걸 이제 정확한 이름이 대장 통과 시간 검사라고 부르는 이거 조금 더 축소해 볼까요? 예, 대변 통과 시간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검사가 우리가 대변 통과 시간 검사다. 통과 시간 검사다라고 해서 이러한 검사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보면 이렇게 점 같은 게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동그란 튜브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대장 전체에 이렇게 퍼져 여기 좀 보이네요. 이렇게 어쨌든 대장 전체에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골반적 기능 이상 같은 경우는 다 보냈죠. 다 보내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여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운동성 감소가 메인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괄약근에서 제대로 내뿜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대변 통과 시간 검사가 양쪽 다 특이하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행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장이 변을 내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변이 장 안에서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얘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과 요거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재, 주로 이제 삼투성 하재나 이렇게 하재로 쓸게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하재를 쓸 수 있겠다. 근데 하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거는 삼투압성 하재죠. 삼투성 하재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거 뭐야 락툴로스 유명한 락툴로스라든지 요런 삼투성 하재를 가장 먼저 쓰고요. 요걸 이제 부족하다면 세나 같은 자극성 하재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장운동을 직접 촉진하는 프루칼로프라이드 같은 거를 쓸 수 있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 이제 하재를 쓸 때 하재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요 하재 같은 경우에는 약물 이름을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재 종류들은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 통과 시간을 보고 뭐야 이렇게 쫙 전신에 퍼져 있네. 전체 장에 퍼져 있네. 서행성 변비구나 해서 수분과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하재를 투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반적 기능 이상의 핵심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근육이 제대로 이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 훈련 이름이 바이오 피드백이다 해서 생체 되먹입니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이오 피드백이다.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으로 그냥 한글로 나올 때도 있고 생체 대먹임 이렇게 한글로 나올 때도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자, 직장류는 요거 두 가지랑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골반적 기능 이상과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만 보통 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여성에서 호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반저가 약해지면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직장이 원래는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직장이 여기 벽이 약해지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 쪽으로 요렇게 튀어나온 요거를 렉토실이다라고 부릅니다. 직장류다라고 부르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우리가 직장류다라고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요 검사가 이제 배변 조영술이죠. 요거는 배변 조영술로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변 조영술을 보고 우리가 골반적 약해져서 렉토실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은 골반적 기능 이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선지에 골반적 기능 이상과 직장류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괄약근 이완이 잘 안 되는 것과 골반저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렉토실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수술해주기 위해서 조금 자르고 복강경으로 직장을 고정한다. 이렇게 해서 복강경 직장 고정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사진으로 나온 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네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문제를 보실 때 렉토실 이게 여기서 이제 정상 배변 조연술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통 정상 배변 조영술 사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은 얘가 이거 렉토실인가 아닌가라고 고민이 되는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한 요렇게만 튀어나와도 우리가 보통 직장이 다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 부분이 뭔가 렉토실처럼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얘가 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 정상인 거예요. 딱 봐도 그냥 툭 튀어나와 있죠. 약간 90도로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확 튀어나와야 렉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사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인데요. 소장세균 과증식은 보통 소장이 과증식하면서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하면서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죠. 그래서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하면서 영양소를 막 흡수하고 그러면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젊은 여성에서 만성적인 설사가
설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타 증상이 없으면 발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복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약간 다른 증상이라고 할까요? 다른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여성이 복통이나 발열이나 뭐 기타 증상 없이 그냥 만성적인 설사를 보이면은 소장 세균 과증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 세균이 몸속에서 혐기성 균이 발효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소 호기 검사로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내 세균을 죽인 건 리팍시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로 리팍시민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특히 여성에서 중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여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없는데 계속 설사가 나와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추가를 하자면 여기 세균이 있잖아요.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바이타민 B12 코발라민을 먹습니다. 요게 이제 세균이 요거를 다 먹어버리면서 코발라민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DNA 분열이 안 되면서 혈액 파트에 있습니다. DNA 핵 분열이 안 되면서 세포질만 계속 성장하면서 MCV가 증가되게 되는 거대 적혈모그 빈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MCV가 증가한 거대 적혈모그 빈혈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소장 세균이 담즙산을 탈결합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 컨주게이티드 되어 있는 걸 다시 언컨주게이티드로 분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면서 지방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만성 설사에다가 더하기 MCV가 증가한 거대 적혈모그 빈혈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중요하니까 수소호기 검사 요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별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리팍시민 투여하시면 되겠다. 자, 담즙산 설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지방이 담즙산이 죄송합니다. 담즙산이 한꺼번에 퍼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담낭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일 덕트가 내려가서 커먼 바일 덕트가 여기 위가 대충 있다고 치고 이렇게 소장이 내려가는 여기 이제 꽃이잖아요.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쿰으로 올라가면서 어센딩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대장에 담즙산이 바이렉시드가 너무 많아지면은 요거 때문에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많은 바이렉시드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은 설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담즙산 설사다라고 부르고요. 제가 여기가 아마 어디 파트에 있는지 정확하게 못 찾아서 아마 간담체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서 문제 출제가 총 몇 문제인지 못 적었는데 꽤나 많이 나옵니다. 빈출입니다. 빈출. 그래서 여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장에 바이렉시드가 많아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낭을 뗀 거죠. 담낭을 떼니까 지방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간에서 얘가 저장을 못 시키고 바로 분비하면서 많은 양이 저장 없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담낭 절제술이나 아니면 이제 소장을 자른 거죠. 소장을 막 이렇게 덜어냈어. 이만큼 덜어내면 여기 내려온 바일덕트가 여기서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대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 특히 회장 절제술 같은 이러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설사가 나요라고 말하면은 보통은 담즙산 설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걸로 진단하시면 되고요. 치료를 봤을 때는 살짝 줄여볼까요?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담즙산을 결과적으로 담즙산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그 설사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 담즙산을
작용을 못하게 뭉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꽤 유명하죠. 콜레스티라민이다. 라민이다. 그래서 예방적으로도 많이 투여해서 이게 담낭 절제술에 요거 뭐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라민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기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뇌와 장에 뭔가 이 상호작용이 이상하다. 그래서 뇌가 장한테 신호를 자꾸 잘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이 뇌의 명령을 받으면서 장은 문제가 없는데 뇌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 이 엑시스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복통과 함께 반복적인 특히 설사 혹은 이제 변비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복통이나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 복통을 의미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워딩이 이 복통이 긴장시 악화되고 긴장시 악화되면서 배변 후 호전이다. 요런 워딩이 있으면 100%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얘가 막 문제가 좀 길어요, 특히. 왜냐면 아닌 걸 아니라고 계속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도 없고 뭐도 괜찮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문제를 잘 읽다 보시면 긴장시 악화된다라는 워딩이 있거나 아니면 배변 후 호전된다라는 워딩이 있으면 그냥 IBS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진단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저 포드맵 시기를 보통 하죠.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설사류는 로페라마이드, 지사제죠. 로페라마이드. 그 다음에 변비라면 하제를 쓸 수 있다. 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에는 로페라마이드가 2번 출제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로페라마이드 설사 기준으로 지사제 로페라마이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설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출혈인데요. 위장관 출혈은 보통 이 모든 게 다 위장관 출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앞에 위장관 출혈로 따로 뺀 거는 진단적인 접근을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인 말로리 바이러스랑 혈관 형성 이상 이 두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의료상에서는 무조건 내시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혈이 있거나 내시경이 2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출혈이 있어요라고 풀으면 출혈 특히 토혈이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토혈이라던가 아니면 혈변 아니면은 흑색변 이런 나 위장관 출혈 있어요 라는 그 워딩으로 내원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내시경이 답이죠. 배만 아파도 내시경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은 크게 위장관 내시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 혹은 위식도 내시경이랑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 위를 하고 언제 대장을 하고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토혈을 했다거나 토혈은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상부겠죠. 혹은 이제 혈액이 오래 유지되면서 흑색변이 존재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퍼겠죠. 상부 위내시경으로 그냥 할게요. 위내시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의식이 떨어지거나 의식 저하나 아니면은 저혈압의 이제 혈변이죠. 선홍색 혈변이라고 할게요. 선홍색 혈변이 있으면은 우리는 위내시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 토열이나 흑색변은 뻔하죠. 그 뭐 토열은 위로 나오는 거고 흑색변은 이제 피가 오래 있으면서 뭐 산소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검해지면은 위쪽이다. 이거까지 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의식 저하나 저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피가 굉장히 다량의 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부 위장관에서 다량의 피가 나온다면 이 다량의 피가 선홍색 혈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산화되지 못하고 선홍색 혈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부 위장관으로 하셔야 된다. 아니, 대변일 수도 있잖아. 대장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다량의 출혈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부에서 출혈이 되고, 자, 만약에 얘가 대량의 출혈이면 상부란 얘기죠. 근데 대량이 아니고 소량이라도 선홍색 혈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부면. 근데 얘가 대량이면 상부를 하면 되고 소량이라서 상부에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대장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소량이면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풀 때 응급부터 하나씩 룰아웃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저하와 저혈압 있을 때 위내시경부터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시험에 의식 저하와 저혈압 환자인데 선홍색 혈변이고 선지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둘 다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홍색 혈변이다. 선홍색 혈변이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그 디아리를 했더니 선홍색 피가 묻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시경을 하죠. 내시경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밑으로 하는 내시경 중에 하나는 대장 내시경이죠.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요걸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은 전체 대장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전날부터 그 막 약 먹고 다 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40세 이하의 가족력도 없고 저위험군일 경우에는 구불결장 내시경을 합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지의 대장 내시경과 구불결장 내시경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요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선홍색 혈변이 나오면 우리는 대장 내시경이네 하고 딱 고르기 전에 야 근데 몇 살이냐 하고 나이를 살짝 봐주시는 겁니다. 나이를 살짝 본 다음에 40세 이하야? 그러면 혹시나 가족력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는 겁니다. 가족력도 없어? 그러면은 구불결장 내시경을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위장관 출혈 파트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토열이나 흑색변이면 바로 위내시경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홍색 혈변이야. 선홍색 혈변이 딱 워딩이 딱 보인 거예요, 눈에. 선홍색 혈변이면 대장 내시경을 선택하시기 전에 혹시나 의식 저하나 저혈압 환자는 아닌가 살짝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야. 그럼 이제 나이도 살짝 확인해 주시고 요 두 가지 요게 아니라면 대장 내시경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시경을 했어.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활동성 출혈이 있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출혈이 있다거나 활동성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드러나 있는 노출된 혈관이 보인다. 혈관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지혈을 해야겠죠. 지혈은 반드시 헤모클립이 1순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시경적, 경적, 지혈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요 말은 이제 헤모클립으로 찝겠다는 거죠. 그 수술방 같은 데 들어가셔서 헤모클립 많이 보셨죠? 헤모클립으로 노출되어 있는 혈관을 짚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등이고 이때까지 정답은 항상 요걸로 나왔습니다. 헤모클립을 해도 안 된다면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한 동맥 색전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맥 색전술도 안 되면 뭐 열어야죠. 수술도 해야 된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는 내시경적 지혈술 혹은 워딩이 두 가지예요. 내시경적 지혈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헤모클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이니까 이걸로 지혈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리 바이러스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뭐 과음이나 아니면은 과식 이후에 이제 반복적인 구토를 하다가 요 구토 때문에 이제 그 위랑 이제 식도위 연결부에
열상이 나서 여기로 피가 펑펑 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과음, 과식 후 구토하다가 구토 중 토혈 요렇게 보통은 표현하죠. 요걸 보시면은 우리는 이거 말로리 바이어스네라고 딱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이런 사진이 주어집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거 뭐죠?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그 정션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 정션이고요. 그 정선이 보이고 그 위쪽으로 여기 이렇게 열상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 열상이 이렇게 보인다. 여기를 보시면 말로리 바이어스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보통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과 관찰이죠. 뭐 금식 당연히 금식해야겠죠. 금식으로 이제 경과 관찰이다. 관찰이다 하시면 되고 요렇게 해도 안 되면은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동맥 쪽이니까 헤모클립을 쓸 수도 있겠다. 어차피 금식을 통한 경과 관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 문제 다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 형성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고령의 환자에서 보통은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점막하 혈관이 특히 모세혈관 대부분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질환이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내시경 소견이 주어집니다. 딱 보시면은 딱 봐도 미세한 혈관이 뭔가 커졌죠. 이렇게 뭔가 진짜 지금 활동성 출혈이 막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뽀글뽀글뽀글 짜글짜글짜글짜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느낌이 나면은 우리는 혈관 형성 이상을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활동성 출혈이 있다면 플라즈마 응고술로 지혈합니다.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이네요.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로 우리가 지혈을 하면 되겠다. 요거는 치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요거 치료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위에 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내시경 소견을 보고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시경 소견을 보고 이거 혈관 형성 이상이네.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맥류 출혈인데요. 요건 사실 간담체 간경화 그 다음에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출제되는 리버시로시스의 합병증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위장관 출혈이라서 그냥 제가 이 파트에 살짝 넣어봤습니다. 14문제가 나오죠.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 SMA가 올라오면서 IMA가 스플래닉 베인과 만나서 이렇게 싹 들어서 이제 포털 베인이 돼서 헤파틱 안쪽으로 딱 들어가죠. 쫙 이렇게 퍼진 다음에 그걸 이제 헤파틱 베인이 받아서 IVC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시로시스로 압력이 확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고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혈액이 저류가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혈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름이 뭐더라? 레프트 게스트릭이나 아니면은 쇼트 게스트릭 같은 요런 다른 혈관들을 찾아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한다 요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코라테랄 베인이죠. 코라테랄 베슬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코라테랄 베슬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파열이나 아니면은 손상이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파열이나 손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출혈이 굉장히 대량의 토혈이 발생한다. 아니면 뭐 흑색변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뭐 간어쩌고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대부분은 이런 내시경 소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출제된 문제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위아래가 뭔가 CT와 내시경이 반대네요. 자,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식도인지 왜냐면 여기 이제 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식도로 올라가면서 여기 위도 이렇게 있잖아요. 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문제가
식도에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지, 식도로 올라가던 게 터졌는지, 아니면은 뭔 소리야? 위가 터졌는지, 아니면 식도로 올라가다가 터졌는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가 식도 정맥류인지, 아니면은 위정맥류인지를 확인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구분하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주름이 져 있고 이렇게 하면 딱 보이지만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면서 약간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일단 CT를 보면 당연히 뻔하죠. 요건 이제 여기 위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식도로 올라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CT를 보면 이제 뻔하죠. 자, 그런데 내시경 소견을 볼 때, 제가 이거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위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요 정선 있죠. 이렇게 보통 여기 역류성 식도염 걸리는 그 정선. 요 정선이 보이면 이제 식도입니다. 근데 말하고 보니까 좀 뻔한 말이네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정선이 보이면 요게 이제 식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내시경관이 보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fundus라고 하나요? 위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관이 보이면 우리가 보통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아실 것 같으면 되고요. 만약에 딱 보고 헷갈리시면 요걸 기억하시면 그때 걔가 맞다 이 꿀팁 알려줬는데 하고 한 문제라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식도 정맥류와 위 정맥류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선지로 다음 진단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식도 정맥류와 위 정맥류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료가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식도 정맥류와 위 정맥류의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자, 식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밴드 결찰술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없네요. 자, 밴드 결찰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밴드 라이게이션, 그래서 보통 EVL이라고 하는데 밴드 라이게이션에서 VL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밴드 결찰술을 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 주입. 접착제를 시아크릴,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 접착제 주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착제라는 워딩이 들어간다. 차이가 뭐냐면요. 식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식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딱 문제를 봐도 알겠지만 뭔가 여기 이게 정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뭔가 터질란다. 이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표면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싹 내시경으로 싹 몰아가지고 밴드를 탁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밴드를 하시면 되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 이렇게 표피는 아니죠. 어쨌든 요 표면 내에 잠복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딱 봐도 뭔가 불푸르스름한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끄집어내서 밴드 결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 얘를 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제 안에 파묻혀 있으면 얘를 밖으로 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밴드 결찰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탁 넣어서, 심지어 얘는 막 서로 막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얽혀 있대요. 그래서 싹 넣어서 여기를 완전히 다 응고시켜 버리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주입해서 여기를 다 접착시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밴드 결찰술과 접착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주입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밴드 내시경, 특히 식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량 출혈이 많기 때문에 밴드 결찰을 처음에 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혹은 밴드 결찰술을 시도하기에 너무 출혈이 많아서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막 혈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응급이야. 혈압 떨어지고 피가 너무 많아서 밴드 결찰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응급으로 생크 테이큰 블레이크 모어가, 요것만 적어 놓을게요. 응급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응급시 생크 테이큰 블레이크 모어 튜브를 넣을 수도 있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풍선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식도가 요렇게 있는데 식도가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정맥류가 요렇게 있는 거죠. 정맥류가 표면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서 막 피가 붕붕 새고 있어. 그래서 요걸 이제 땡겨내 가지고 고무로 탁 묶어버리는 게 이제 밴드 결찰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도 잘 안 보이고 뭐가 잘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풍선을 이렇게 싹 넣어서 확 펼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탁 지혈시켜버리는 그게 성큰 생크 테이큰 블레이크 모어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딱 한 번 출제됐는데요. 밴드 결찰술을 실패했다라는 워딩이 있고요. 저혈압, 혈압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답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SB 튜브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1차적인 지혈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내시경적 지혈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시경적 지혈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내시경적 지혈술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을 완료했단 얘기입니다. 자, 내시경적 지혈술을 완료한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치료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약물을 넣겠다는 건데요. 하나는 텔리프레신입니다. 요게 이제 혈관을 조절하는, 이제 장관의 혈관을 조금 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문맥압을 낮추겠다라는 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문맥압을 PV암 할까요? 문맥압을 낮추는 원인에 좀 치료한다. 요건 이제 증상 치료잖아요. 출혈을 치료하는 거고, 요거는 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조금 치료하는 약이다. 텔리프레신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선지에 텔리프레신이 없다. 그러면은 세프츄리악손을 원하는 겁니다. 세프츄리악손은 왜 넣냐? 제가 나중에 간담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발성 복막염이 발생할 복막염이라 하는 게 아닌데 맞네요. 자발성 세균 복막염인 우리가 BP라고 부르는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프츄리악손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내시경적 지혈술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지금 피가 나고 있으니까 식도면 요거 대부분 요걸로 출제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도면 요거, 내시경이면 접착제라고 위면 접착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내시경적 지혈술을 완료했대 혹은 내시경적 지혈술과 함께 약물을 조금 투여하고 싶은데 뭐 넣을까라고 물으면은 보통은 텔리프레신을 의미하고요. 선지에 텔리프레신이 없다면 세프츄리악손을 의미합니다. 요거 두 개 중에 선택해서 넣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뭐냐면은 야, 앞으로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예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여기 위에까지는 지금 급성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요런 급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기가 끝났어. 할 거 다 했고 치료할 거 다 했어. 안정기야. 자, 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블로커, 쉽게 말해서 프로프라놀롤이죠. 프라프로놀롤을 추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넣거나 혹은 이제 팁스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블로커는 출제가 됐습니다. 팁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팁스가 뭔데? 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문맥압이 높아져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야, 문맥압 네가 뭔데? 하면서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의 분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무시하고 압력이 이렇게 튕겨 나가죠? 압력을 무시하고 얘가 팍 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팁스입니다. 근데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압력이 워낙 높아서 얘가 이제 오래 못 간대요. 그래서 막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그게 아니라서
출제도 잘 안 됩니다.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베타 블로커는 이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하나만 알겠다 하시면 식도 정맥리와 위정맥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알자 이러면은 식도는 밴드, 위는 접착제 투여,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투여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요것과 함께 요 내시경적 지혈수가 함께 텔리프레신 혹은 셉츄리악손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될 것 같아요. 다 옛날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는 국시를 1등급을 맞고 서울로 올라가겠다 하시면은 이제 베타 블로커와 팁스 정도까지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맥류가 끝났고요. 요건 사실 이제 간담체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위장관 출혈 얘가 보통 이제 토혈로 대량의 토혈로 오거든요. 아니면 흑색변이나 그래서 CC가 조금 겹칠 수 있어서 요 파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과적으로 여기 변비를 유발하는 3가지, 그다음에 설사를 유발하는 3가지, 그다음에 출혈 특히 동맥성 출혈 3가지랑 그 다음에 정맥류 출혈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위장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